일단 오늘 LF 실적이 떴고 저는 일단 실적을 보자마자 좀 만족스러웠어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일단 컨센 대비 매출액이 좀 아쉽긴 했죠. 컨센 대비 이제 매출은 컨센에서는 이제 2022년 3분기 1조 3천억 정도 기대했었는데 2022년 3분기 실적 뜬 거 보면은 1조 2천억 정도로 컨센 대비해서 한 8%좀 하락했었고 하회했었고 대신 영업이익은 9%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6%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좀 만족을 많이 했습니다. 만족을 많이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매출액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던 이유는 아까 말했던 이 부분 때문입니다. 양극재 판매 단가가 올라도 이익금은 양극재 판매 단가가 오르게 되면 이익률은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ASP가 판매 단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익률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 이익금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판매 단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은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컨센 대비 매출이 줄어든 부분은 이 판매 단가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었더라고요. 다른 부분이 뭐였냐면 여기 이제 미래에셋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컨퍼런스 콜 요약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좀 얘기가 나옵니다. 매출액이 컨센 대비, 그러니까 물론 전분기 대비 잘 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매출이 굉장히 잘 뜬 매출인 건 맞지만은 항상 중요한 건 이제 컨센서스 대비 왜 매출이 덜 나왔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한단 말이죠.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냐 낮게 나왔냐가 중요한 거니까 사실 그래야 주식이 오르냐 내리냐가 결정될 테니까 방향성이.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 매출이 안 좋았던 거에 대한 이유는 보니까 여기 일단 출하량이 증가되고 환율 효과로 최대 실적이 나온 건 맞다. 하지만 중국 물량 이슈로 인해서 출하량이 일부 감소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기대치보다 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물류 이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에서 8월 달에 물량이 늘었다가 9월 연휴 및 원통형 배터리 일부 재료가 물류 차질이 있었다라고 해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몰랐던 부분이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내일 점심 때 한번 물어볼 계획입니다. IR 부서에. 이 부분은 차후에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외에 이제 뭐 이익 부분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이라든지 당기순이익 부분은 상당히 좀 만족스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 외에도 뭐 이제 4분기 연속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은 크게 중요하게 보진 않았어요. 그럼 이제 사실 실적이 잘 나온 거는 사실 너무나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인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에코프로비엠, 코스모신 소재, 포스코 케미컬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실적이 잘 나왔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실적이 잘 나왔었습니다. 이 에코프로비엠, 코스모신 소재, 포스코 케미컬의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다 양극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이 회사들이 잘 떴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양극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LNF도 당연히 실적이 잘 뜰 것이다라고 가정은 하고 있었지만 또 사실 실적 막상 까보면 내 기대치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어제 좀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LNF를 좀 바라봤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다행히 제 기대에는 충분히 부합하는 실적을 냈던 것 같아서 일단 실적 면에서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 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성장이 계속 유지가 되겠냐. 그러니까 이전까지 계속 꾸준히 잘 성장을 해왔잖아요. 지금 분기별로 보면은 매출액 증가율이 뭐 17%, 58%, 46%, 56% 그리고 이번에 44%, 영업이익률도 뭐 130%, 110%, 87%, 16%, 61% 분기별로도 꾸준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었고 연간으로 보더라도 이 매출액 증가율을 보면 2020년부터 뭐 14%, 173%, 332%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뭐 엄청나죠. 그래서 계속 이제 뭐 떨어지고 있다가 2021년부터 뭐 2853%, 물론 이건 기저효과죠. 그리고 2022년도 588%, 영업이익 증가율이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의 이제 컨센은 2023년, 2024년을 본다라고 하면은 2023년 6.3조 매출, 2024년은 9조 정도를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미래에셋 증권에서 나온 컨퍼런스 콜 요약 내용을 보면 또 김철중 애널리스트님이세요. 여기 매출을 2023년도 매출을 7조, 2024년도 매출을
11조까지 보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장기 프리뷰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4분기 메탈 가격 재반등에 따른 우호적 ASP 상황 지속. 그러니까 메탈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다. 니켈, 리튬, 코발트 같은 거. 특히 리튬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그 한국자원부 어디였죠 여기? 어디냐 여기.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서 자료를 본다라고 하면은 리튬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계속 오르고 있죠. 떨어지지 않고. 니켈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떨어지다가 약간 상승, 소폭 상승을 했고, 뭐 코발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처럼 그 메탈 가격은 계속 좀 상향되고 있다.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출 같은 경우는 꾸준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 금 자체가 크게 오르진 않을 것이다. ASP가 오른다고 해서 이 금이 오르진 않는다. 오히려 이익률이 하락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뭐 전기차 시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반대의 의견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내년도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수요가 생각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충분히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서 좀 낙관적인 부분만 생각할 건 아니다. 이건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또 좀 긍정적인 뉴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2024년도 캐파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증설이 필요하다는 부분. 그러니까 2024년까지는 양극재 쇼티지가 꾸준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때 그 광물 사업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2025년쯤 돼야 이제 양극재 쇼티지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광물 자료 같은 경우는 제 이전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중장기 매출 가이던스라고 나와 있죠. 제가 아까 7조, 2023년도 7조, 2024년도 11조 정도 이제 보고 있다라는 점,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늘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이거 같아요. 해외 진출 불승인에 관련된 업데이트 부분인데, LNF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얘기해 준 것 같아요. 2025년 실적 기준으로 가동 목표를 5만 톤에서 10만 톤 진행 예정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처음 말했던 부분이에요. 아마 이제 영웅님께서는 멤버십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IR 문의를 통해서는 최소 5만 톤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던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힌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맙기도 하고, 또 이 정보에 대해서 좀 소중하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의미가 있는 오늘의 좀 스토리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당장 내일 이제 아마 오늘 실적 발표가 됐으니까 내일 증권사에서 아마 LNF에 대한 레포트를 낼 텐데, 그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스토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레포트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 자본 관련해서 이제 자금은 3,500억 정도 투자 진행되었는데, 미국까지 합하면 올해와 내년에 6천억에서 1.3조 상당의 금액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대응책으로 자사주 270만 주를 활용할 예정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270만 주라고 하면은 현재 LNF 주가가 22만 원이잖아요. 그럼 거의 한 6천억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또 LNF의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지금 뭐 현금성 자산 2,300억 정도 있고, 매출 채권 한 7,500억 정도 있고, 이 매출 채권은 1년 안에 다시 현금화되는 돈이라고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7,500억 정도 있으니까 이게 뭐 다시 또 이제 뭐 원재료 사는데 쓰일 수도 있고, 또 매입 채무 갚는데 쓰일 예정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LNF가 뭐 현금이 아예 없진 않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는 뭐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뭐 이제 교환 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교환 사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환 사채는 이제 우리 회사가 채권을 내주고 채권을 발행하고 나중에 우리 회사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우리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전환 사채라고 하면은, 교환 사채는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 채권을 바꿔주는 게 우리 회사 주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내가 들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지분과 교환하는 거니까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참고로 그 LNF의 그 이제 LNF가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는 그 광머식이랑 그 뭐냐 JH화학 이 두 가지가 있겠죠. 뭐 65%씩 아까 들고 있었는데 뭐 거기 회사 뭐 채권 거기 회사 지분 주는 거는 뭐 크게 뭐 LNF 주주 입장에서는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 교환 사채는 왠지 안 할 것 같고 제 생각에 전환 사채라든가 뭐 유증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유상증자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유상증자만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리고 이제 좀 재밌었던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여기 레드우드 조인트 벤처 관련 독자적 진출 시나리오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자적 진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 시장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 홀로 진출을 했다가 망한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좀 교훈 삼아서 그래도 레드우드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는데 다행히도 레드우드와 하는 것을 기본으로는 진행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레드우드 조인트 벤처 하는 게 속도가 제일 빨라서 이쪽으로 방향을 진행할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3분기 출하량 관련해서 출하량과 판가 관련해서 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출하량은 30에서 35% 증가했고 판가는 10에서 15% 정도 올랐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내용입니다. 출하량이 늘었다라는 것은 기존에도 거의 풀캐파 가까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풀캐파 다 돌렸고 그게 30에서 35%다 돌렸다. 제가 아까 이제 IR 문의한 바로는 10만 톤 캐파를 다 돌렸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면은 13만 톤 캐파가 풀로 다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아까 이제 미국 진출 규모는 최소 5에서 10만 톤 캐파 이거는 매우 좀 저한테 긍정적인 캐파고 긍정적인 내용이고 제가 LNF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존의 목표 주가를 잡아놓고 있었던 거에서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그 플러스 알파 되는 요인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저한테는. 뭐 이제 LFP 뭐 내용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크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자회사 문제, 그러니까 이제 현재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그 CNGR이라고 하는 중국 업체한테 전구체를 받아서 양극재를 만들고 있는데 그 CNGR이라고 하는 업체가 그 업체가 여기 나와 있죠. 어딨냐? 아까 어디 갔지? 그 CNGR이라고 하는 그 중국 업체도 한국 진출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려하고 있다. 좀 이런 부분도 꽤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IRA 법안에 대해서 좀 문제에 잡힐 만한 소지들을 좀 애초에 좀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그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는 LNF다. 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실적에 대한 부분, 2025년 전망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하면은 제가 좀 간단한 그 모형을 만들어 봤는데 간단한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2023년도를 보면은 증권사에서 이거 매출액을 아마 그 계산할 때는 이랬을 것 같아요. 2023년도 초부터 2023년도 말까지 13만 톤 캐파가 풀 가동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했을 것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그래서 톤당 매출액을 구해보면 톤당 4,873 단위는 억원입니다. 억원 이렇게 나옵니다. 톤당. 그러면은 이거를 이 톤당 금액을 이 캐파에 곱하면은 내년도 매출이 나오고 내후년도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가정이 몇 가지 들어가는데 첫 번째 가정은 양극재 판가는 2022년 평균가를 적용한다. 가정 두 번째는 2023년 톤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구한 2025년의 그 매출 추정값은 아까 이제 플러스 5만 톤에서 플러스 10만 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2024년도 다시 여기 캐파부터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는 13만 톤 캐파고 2024년도가 22만 톤 캐파예요. 플러스 9만 톤 그 굳이 3공장 부분 들어가면 그리고 2025년을 본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5만 톤 최소 5만 톤이 붙는다고 하면 27만 톤이 되고 플러스 맥시멈 10만 톤이 붙는다고 하면은 22만 톤 더하기 10만 톤에서 32만 톤이 되겠죠. 이 톤당 매출액에다가 이 캐파를 곱하게 되면 매출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톤당 매출액 4,873억에다가
27만 톤, 그리고 곱하기 32만 톤을 하면 13조, 15조가 나오게 되는데 이익률은 제가 이렇게 7.4%, 2023년도 그 영업이익률을 그대로 제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아래 이렇게 나오겠죠. 2023년도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계산할 때 PEG를 많이 보는데, 목표 주가를 구할 때 PEG를 1로 하는지 8로 하는지는 개개인의 좀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2023년도 기준으로 실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의 증가율, 원래 이제 EPS의 증가율을 봐야 되지만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제가 가정을 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증가율로 제가 대체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캐파 27만 톤 캐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2023년도부터 성장률은 이 부분이 되겠죠. 55%, 50%, 38%. 그러니까 평균값 47%를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평균적으로 47%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 현재 PER,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8조이고, 지금 2023년도 실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PER이 22배니까 PEG가 0.5배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 맥시멈 값을 구해보면은 PEG가 0.4배가 됩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본인만의 뭐 목표 주가를 잡아본다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각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가 구해보는 방식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리고 재무제표를 잠깐 봤는데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 엄청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작년 말 대비 올해 3분기 말이 이게 249%나 재고자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 좀 의심이 되죠. 재고자산이 왜 이렇게 늘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분기별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재고자산을 좀 검토를 해봤고,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매출액이 분기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었다. 3,800억, 5,500억, 8,600억, 1조, 2조까지 매출이 분기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성장률은 46%, 56%, 44%였다. 그에 반해서 제품과 반제품과 제공품을 더한 값, 이 값은 매 분기마다 28%, 32%, 42%씩 증가했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재고자산도 같이 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재고자산, 제품, 반제품, 제공품이 매출액에서 얼만큼 차지할까를 보면은 과거 2021년도 4분기에는 39%, 올해 1분기에는 34%, 올해 2분기에는 29%, 올해 3분기 때는 29%로 오히려 매출 대비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은 나름 뭐 나쁘지 않다. 매출액 대비,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하면은 재고자산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LF와 에코프로비엠, 코스모신 소재, 포스코케미컬에 대한 그 양극재 회사들의 간단한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한번 PER을 봐봤어요. 이제 2024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현재로서는 좋은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가장 좋은 컨센을 보여주고 있지만, LNF 같은 경우에 아마 내일 레포트가 나오면 알겠지만 이거 매출 아마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컨센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순이익 같은 경우 또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현재 높죠. 가장 좋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웃기게도 포스코케미컬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LNF 주주님들이나 에코프로비엠 주주분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죠. 아니 왜 포스코케미컬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네, 뭐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수식 계열화가 잘 되어 있다 등등등등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겠고, 저는 이제 LNF를 많이 들고 있으니까 LNF가 잘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포스코케미컬이 잘 가면은 좋은 거죠. 사실 좋은 겁니다. 그만큼 이 섹터가 관심을 받을 만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건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LNF한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표값이 생긴 거니까 오히려 좋아.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PER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2024년도 실적이 가장 좋잖아요. 가장 높은 컨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시가총액이 낮고, 그래서 PER이 15.3배로 매우 좀 상대적으로 낮다. 코스모신 소재는 23배, 포스코케미컬은 30배, LNF는 14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LNF가 가장 PER이 좀 낮고 에코프로비엠이랑 사실 비슷한 수준의 PER을 받고 있죠. 상대적으로 포스코케미컬, 코스모신 소재는
좀 PER이 좀 높아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또 특이한 특이점을 말씀드리면 코스모 신소재와 포스코 케미컬은 순수한 양극재 업체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에코프로비움과 LNF는 순수 양극재 업체인데 코스모 신소재와 포스코 케미컬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양극재 비중이 지금 62%, 나머지 뭐 기능성 필름 토너 해서 38%고 포스코 케미컬은 에너지가 52%. 여기에는 이제 뭐 양극재, 음극재가 다 들어가죠. 그리고 플러스 라임, 뭐 내화물 해서 48%.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각자의 뭐 판단에 맡길 만한 문제지만 이제 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 저는 어쨌거나 아직도 LNF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비엠 상당히 매력적인 업체라는 점이 매력적인 업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또 한 가지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LNF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 22만 톤이고 목표 캐파가 에코프로비엠은 28만 톤입니다. 그래서 저는 캐파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양극재 업체는 캐파가 너무 중요하다. 왜냐면 양극재 쇼티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만들어내면은 생산만 하면은 일단 팔릴 거니까 이런 가정을 깔고 있기 때문에 캐파의 증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캐파가 24년도 기준으로 28만 톤으로 상당히 높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에코프로비엠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각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중요한 거는 내일 LNF 컨센이 레포트가 쏟아질 텐데 분명히 컨센이 오른다, 목표 주가 오를 것이다,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오늘 LNF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실적 잘 나와서 너무 기쁘고, 또 스토리가 그 해외 투자 5만 톤에서 10만 톤 이 내용이 있어서 더없이 기쁜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질문 많이 주셨네요. 제가 지금 이거 편집할 부분을 생각하면